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걸 샀어요. 이게 뭐냐면 쿠팡에서 산 건데 이렇게 목까지 가려주지. 그리고 이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만 해도 이게 여기 걸쳐져. 그래가지고 요즘 엄청 그냥 덥기도 하지만 이게 진짜 태양 광선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가뜩이나 늙어가는데, 태양 때문에 가뜩이나 세월 때문에 늙어가는데 또 태양 광선에 의해서 더더욱 늙으면 안 되니까, 예, 아무튼 이걸 사서 하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하고 다니는데, 그 뭐지, 쿠팡에서 이게 4개 4세트, 4세트에 12,000원인가 뭐 아무튼 그래서 하고 다니는데 이게 신축성이 있고 쭉쭉 늘어나고,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렇게 여름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오늘 그 구독자 분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한테 이메일을 이제 보내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만 하루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께서 그 궁금하신 그런 사항을 저에게 보내주시기는 하되 너무나 재촉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뭐 현명한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뭔가를 통달하거나 깨우친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근데 다만 생각을 하기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게 생기면 그거를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각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생각이 완성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런 게 문득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30시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제가 그 해답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저에게서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각설하고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이분이 이제 과외를 하다가 집에서 이제 공부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중고생 가르치는 게 본인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걸 하는데, 집에서 이제 공부방을 하고 하는데 현재 한 뭐 19명 정도가 이제 모집이 됐는데, 현재 한 19명 정도가 모집이 됐는데,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뭐 다 같이 제하고 나면 한 300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 옛날 과외할 때 하고 별 커다란 차이도 안 나고, 뭐 애들은 좀 있는 느낌인데 돈도 안 되고 하니까 흥이 안 난대요. 흥이. 그렇겠죠. 뭐 옛날에 과외할 때 비해서 뭐 그거보다 뭐 배 이상이 뭐 증가를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이렇게 늘어났는데, 뭐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뭐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습소를 하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다 하고 나면은 한 300, 순수익 300 정도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는 흥이 안 난다. 그러면서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해가지고 빨리 해가지고 학원을 차려야 돈을 벌 수 있나. 그러면서 요즘에는 본인이 그런 실정이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주실 수 없겠느냐, 뭐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내셨더라고요. 매실차. 그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한 팀에 한 서너 명? 뭐 이 정도가 되는데, 그것 이상을 하기도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고등부도 한 3명만 돼도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한 팀에, 한 팀당. 고등학교 애들이 한 3, 4명만 돼도 너무너무 힘든데, 이게 돈이 되려면 한 10명 막 이렇게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본인은 도저히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능력이 좀 되고 좀 경험이 쌓이면 그게 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등부를 가르치는 건 노가다예요. 노가다예요. 차라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고등부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뭔가 이렇게 좀
능력이 좀 출중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초, 중은 뭐 별로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람에 따라서 달라요. 애들에 따라서 다르고 정말 신나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중학생인데 이제 공부를 잘하고 똘똘해가지고 이제 고등부 모의고사 뭐 이 정도를 푸는 애들을 가르치는 게 가장 재미지고 막 보람되고 뿌듯하고 이렇죠. 그런데 고등부는요, 그 큰 학원도 이렇게 전담하는 그런 강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어디 학교, 뭐 1학년 전담,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뭐 무슨 학교 2학년 전담 이렇게 전담이 있습니다. 전담이. 그 선생님 혼자 모든 고등학교와 1, 2, 3학년 뭐 이걸 다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느꼈을 때도 뭐 애들의 그런 명수와 상관없이 같은 학교, 같은 학년, 이 정도면은 애들의 명수와 상관없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같은 학교, 같은 학년 잘하는 애들 이 정도 되면 이제 명수와 상관없이 아주 신나게 가르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학교, 다른 학년 못하는 애들 정도면요. 동시간에 2명 가르치기도 정말 힘듭니다. 정말 빡셉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경험이 높은 사람이 뭐 많은 애들을 가르칠 수 있고 이게 아니라 애들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공부를 정말 잘하고 뭐 이런 애들은 그 자료만 주면 지가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뭐 외우고 뭐 지가 알아서 풀고 뭐 자기가 잘 모르겠는 거 그런 것만 선생님한테 뭐 질문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 좀 어느 정도 많이 가르칠만 하죠. 그런데 지질이 못한 애들, 자기 혼자 공부를 못해서 자기 혼자 공부를 저기에 날파리 하나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공부를 못해서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학원을 다니고 뭐 공부방을 다니고 이러는 애들은 선생님이 줄 쳐주고 외우게 시키고 해석시키고 뭐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고등부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짓을 선생이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선생님이 동시간에 그런 애 2명만 있어도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능력이 안 되고 뭐 그래서 동시간에 한 뭐 서너 명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5, 6, 7, 8, 9, 10 이거는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할 수가 없으면 애들을 더 이상 이렇게 더 많이 들일 수도 없고 그러면 난 평생 뭐 3, 400 뭐 이거 벌면서 가야 되나. 그래서 너무나 자기의 앞날이 이렇게 훤히 보이니까 너무너무 잡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6명 이상 가르치는 반이 있는데 그것은 수능 모의고사, 모의고사만 하는 애들. 걔네는 이제 모의고사만 봐주면 되니까 그 반은 6명 이상이 된다고 그러시고 다른 반은 3명, 4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것도 본인은 너무나 벅차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한테 의논을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낸 결론은 이겁니다. 선생님, 그 돈을 한 달에 한 300, 400, 뭐 이 정도밖에 맥시멈으로 벌어도 어떻게 300 이상 정말 뭐 그렇게 하면 300이 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미래가 훤히 보이니까 너무나 이제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알아들걸? 너무 미래를 걱정을 하지 말아라. 미래는 선생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고 현재를 그냥 충실하고 건강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말을 하고 싶고 이게
돈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돈을 막 버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일이 일어나서 그 돈이 쭉 다 나가.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돈을 적게 버는 것보다 더 몸 상해, 마음 상해. 예. 더 심한 경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을 정말 승승장구해서 엄청나게 벌었어. 내 육체를 막 깎아가지고 막 그렇게 갈아 넣듯이 했지만, 그래도 돈은 막 한 달에 막 내가 꿈꿨던 그런 거를 막 벌었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집에 큰일이 나고 막 이래서 그 돈이 다 들어가고 플러스 빚까지 지게 됐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돈을 적게 벌고 소소하게 그냥 살아간 사람들에 비해서 몸도 많이 상해, 게다가 감정적인 소모, 스트레스 이런 거를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걸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안 나가는, 돈이 안 나가는 거에 좀 신경을 쓰고 감사를 하며 살아보자. 선생님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완전히 이렇게 과로를 하고 그런 편은 아니더라고요. 애들 명수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막 과로를 하고 이런 건 아니야. 그럼 첫 번째, 건강이 세이브 됩니다. 선생님은 건강을 좀 돌볼 수 있고, 요렇게 사는 거고, 두 번째, 돈을 많이 벌고, 막, 그러면서 가족, 불화, 이런 거에 막 그냥, 휩싸여 사는 것보다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정말 가족이 화목하고, 그러니까 돈이 줄 수 없는 다른 거에서 기쁨을 느끼고 이런 걸 좀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써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은 정말 적게 벌지만 여기에서 허투루 나가는 게 하나도 없고 몸도 너무너무 건강해가지고 건강, 병원에 들이는 돈도 없고, 없단 말이야.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과로도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도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위의 인간관계도 괜찮고, 가족 관계도 괜찮아. 다만, 돈을 좀 더, 한 500 이상은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싶은데, 그것만 안 되는 거. 그거 하나 아쉽지? 다른 거는 괜찮다 하면 매일매일 투자하는 마음으로 그냥 매일매일을 살아가세요. 그런데 이거를 버릴 수가 없는 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그것밖에 없다고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은 선생님이 어떻게 돌아가는 그런 것도 알고,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이거로는 어떻게 돈을 만들 수 있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큰 돈은 못 번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버리고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배우려면, 그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어.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새로 배우는 거잖아. 새로 배워서 하는 거랑 여태까지 내가 익숙한 거를 하는 거랑 어떤 것이 더 안정감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돈을 정말 잘 번다는 식으로 말은 하지만, 이게 여자분이신지 남자분이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따박따박 한 달에 300 이상 들어오면 1년에 한 4천 정도잖아요. 연봉 4천. 그게 적은 건 아니에요. 주위에 막 1,000만 원 버네, 2,000만 원 버네, 이런 강사들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걔네 뒷조사 다 해보면은 계속 그렇게 버는 게 아니라 한때 그렇게 버는 거라니까. 한때 막 과로를 하고 막 이래서 한때 그렇게 버는 거지, 항상 그렇게 버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또 돈을 벌려면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가 너무 보이니까 너무 암울하다, 나는 언제 부자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하지도 말고 그냥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잘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 예,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면 나중에는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 그리고 평생의 삶 속에서 이런 삶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돈을 쫓으면 안 된대요. 돈이 나를 따라오는 그런 기회가 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회는 반드시 온다. 그런데 선생님도 이 모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면서 살아라. 알면서. 그러니까 한때 막 뭐 연예인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돈을 엄청나게 잘 벌던 사람들이 갑자기 망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한쪽 방면에 너무나 매몰되어서 살다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한쪽 방면에 매몰되어서 살다가 돈은 많이 벌었지만 나중에는 온갖 잡다한 사기꾼들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많이 벌었던 돈을 순식간에 날리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 지금 느낌으로는 돈을 아주 그냥 많이 벌면서 한 방면에만 매몰되다시피 하면서 살면서 주위에 사람도 없고 가족들하고도 별로 안 친하고 친한 친구도 없고 요런 상태로 사는 사람보다는 돈도 적당히 벌고 건강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챙기면서 교류도 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님에게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기회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돈보다 사람한테 더 잘하는 게 나중에는 더 많은 나에게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선생님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한 애들 20명인데 한 400만 원 정도 받는데 이것저것 다 띄고 나면 이제 300이 순수한 수익으로 남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중고생을 가르치는데 돈을 얼마를 받는 거야? 좀 별로 안 좋은 동네도, 그냥 서민들이 살고 막 이런 동네도 중학교는 한 25만 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한 30만 원 이상은 다 받더라. 부촌이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냥 예, 완전히 서민들이 사는 그런 동네도 중학교는 25만 원 정도 받는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30만 원 이상은 받는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올리셔도 선생님이 잘 가르치시고 좀 한 1, 2년 정도는 그냥 있게 하시는데 한 2년 정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진가도 알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때 돈을 몇만 원 올려도 뭐 단번에 뭐 학원을 끊고 막 이런 애들은 거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는 좀 고생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좀 돈을 좀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신까지 봐주는 요런 애들보다는 정말 선생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능만 봐주는 모의고사만 다뤄주는, 예, 그런 반을 좀 더 키우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선생님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학원을 해야 돈을 많이 벌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학원을 해 봤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원을 하는 사람은 집에서 공부만 하는 사람을 부러워해. 그런데 집에서 공부만 하는 사람은 학원을 부러워해. 학원 원장을 부러워해. 그런 일이 많다. 학원 원장이 공부방 하는 사람을 부러워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 예전에 제가 이제 학원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맨 처음에는 제가 하다가 애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선생 한 명 뭐 모집하고 한 명 고용하고 2명 고용하고 뭐 이 정도로 이제 해서 학원을 이제 운영해 간 케이스인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내가 가르치는 거는 내 수입으로 잡고 이 선생님들을 내가 이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이 선생님들이 자기가 가르쳐서 자기 월급 가져가고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애들 반에서 나온 그 금액으로 학원 월세 내고 뭐 학원 관리비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학원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돈을 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땡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내가 가르치는 반 애들은 100% 내가 내 수입으로 잡고 내가 선생님들 한 2명 이제 뽑았잖아요. 그 선생님들한테 뽑은 선생님들한테 애들도 이렇게 넘겨줬잖아요. 얘네들을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잘해서 그 애들을 1명, 2명 더 이렇게 늘려가지고 종국에는 거기서 나온 돈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가르친 애들 반에서 나온 돈으로 그 선생님 월급도 주고 또 좀 남은 돈으로 학원에 들어가는 뭐 월세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전기세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낼 수만 있다면 정말 땡큐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사들을 뽑았는데 웬걸요. 점점 늘려가는 그런 사람은 없고요. 점점 줄여가는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넘겨줬을 때는 한 애들 뭐 한 15명, 20명 이렇게 줬다면, 그래서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선생님한테 올려주면서 생각을 하기를, 여기서 애들이 이 정도 돈을 낼 거니까, 학원비가 이 정도 이제 돈이 모아질 거니까 그거로 이 선생님 월급도 주고 학원에 들어가는 비용도 쓰리라 하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은 애들이 점점 줄어서 어떤 지경이 되냐면 딱 그 학원에서 그 반에서 나온 돈으로 그 선생님 월급을 주는 딱 그 돈이 되더라고요. 딱 그 돈이.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지역사회에 봉사하러 여기에서 학원을 차린 거구나.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로 나는 여기서 학원을 하고 있는 거구나. 뭐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봐보세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한 애들 60명 모아줬어. 혼자서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선생님 60명이 모아줬는데 애들이 좀 더 들어와. 막 좀 더 들어와. 그럼 이거는 도저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을 이제 뽑아가지고 60명인데 애들이 점점 1명, 2명, 이렇게 3명 이렇게 더 들어오니까 이건 도저히 못하겠어. 그런데 그 선생님한테 3명만 가르치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애들이 한 63명이면 한 13명 정도를 그 선생님한테 밀어준단 말이에요. 얘네를 가르쳐 주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 점점 없어져서 결국 그 선생님 월급 나오는 그게 간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들 느는 게 별로 반갑지가 않아. 왜냐면 또 이렇게 늘다가 또 어느 시점이 돼서 이제 못 가르치겠다 싶으면 또 선생을 써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애들은 더 들어오는데 나한테는 남는 게 없고 오히려 돈이 더 나가는 이런 꼴이란 말이야. 이런 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밖에서 볼 때는 저기는 젊은 그 원장, 여자 원장이 가르치는데 그 밑에 이제 뭐 강사들도 두고 이제 가르치는데 아주 잘 돼.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아이들이 막 뭐 80명이 넘고 거의 뭐 100명 가까이 된대.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은 그렇게 나. 마치 그 동네 돈을 이 학원이 다 쓸어 가는 것처럼. 근데 속은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혼자 이제 그 공부방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지금 학원을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뭐 이렇게. 근데 강사들 중에서 정말 골 때리는 강사들도 많고 또 스트레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정작 자신이 해보지 못한 거를 더 로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으나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선생님은 불만족하지. 지금 300 버는 이 상황이 너무나 불만족하고 내 미래가 마치 보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싫고 나는 이 정도 돈을 벌겠다고 이 고생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닌데. 일단은 그렇지만 이거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 왜? 이걸 해도 그래도 이거는 1년에 4천만 원 들어오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놓고 딴 거를 시작하면 그 시간에 시간과 비용과 이렇게 더 들고 선생님이 또 돈을 벌던 걸 놓으니까는 이거는 돈이 들어오는 건 제로고 야 이게 더 나쁜 거 같고 딴 사람들도 선생님이 보기엔 아 저 사람은 좋겠다 월 1,000만 원 이상 벌고 이렇지만 그 사람도 나름대로 그 사람만의 애로사항이 있다 이거야. 뭐 그 집에 뭐 아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이 안 나가는 이런 것도 안 나가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한 거다. 돈을 많이 벌지는 않지만 돈이 안 나가는 거 안 나가는 게 정말 이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집에서 공부방 시골에서 여기 시골에서 깐난장이 키우면서 이제 공부방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절대로 돈을 많이 벌려고 안 했습니다. 절대로 돈을 많이 벌려고 안 했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깐난장이 키우고 뭐 이런 엄마인데 애가 한 10살 이상이나 돼야 엄마가 일을 할 수 있지. 애들이 어리고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해. 이게 일을 못하는 게 정상이라니까. 못하는 게 정상인데 나는 그래도 집에서라도 이걸 하고 아니면 교습소를 차려서 거기서라도 이거를 버니 얼마나 좋냐. 뭐 이런 생각만 했지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정말 옛날인데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그게 너무나 임프레시브하게 다가와가지고 그걸 그렸어. 저는 그림을 정말 못 그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렸어. 그래가지고 어떤 꿈이었냐면 꿈속에 내가 우리 집인데 어떤 큰 라바처럼 생긴 라바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꿈틀 있잖아요. 큰 라바처럼 생긴 애가 생겼어. 어디에선가 나왔어. 우리 집안 어디선가. 그래서 근데 꿈속에서 너무나 귀엽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아 라바처럼 생긴 애가 참 귀엽다. 그런데 얘는 도대체 뭘 먹고 살지? 얘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얘를 키워야 되는데 얘는 도대체 뭘 먹고 살지? 사람처럼 밥을 먹나? 뭐 아니면 나무 잎사귀를 먹나? 도대체 얘는 무엇을 먹나? 근심이 생긴 거야. 왜? 이렇게 예쁜 동물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얘를 뭘 먹이고 키우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집 그 벽 위에서 황금색 누렇게 생긴 황금색 어떤 그 벌레가 딱 눈에 띄는 거야. 그 벌레가 눈에 띄는 거야.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라바처럼 생긴 애가 그 벌레를 확 잡아먹더라고. 그래서 그런 꿈을 어느 날 꿨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것은 과연 무슨 꿈일까.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고 엄청나게 상쾌하고 뭔가 엄청 좋은 거야. 그 꿈의 의미를 모르겠는데도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했죠. 기도도 했죠. 그 꿈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역시 그 꿈의 의미를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보면 황충이라는 게 있어. 황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우환거리 그런 걸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벌레예요. 벌레. 그런데 이 황충이 끼게 되면 아무리 벌어도 집에 우환이 껴서 걔가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집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뭐 이렇게 금전적으로 벌어들여도 그 황충이 집에 있으면 걔가 내 수고를 다 없었던 일로 만들듯이 헛되게 만들듯이
황충은 그런 거야. 밑 빠진 전대라고 있죠. 돈 넣는 거. 근데 그 밑이 빠져 있어. 그럼 아무리 돈을 벌어서 넣어도 밑이 뚫려 있기 때문에 돈이 모이지가 않아. 그런 것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그런 벌레가 황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황충을 금하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열매 하나라도 그냥 그 열매 하나라도 그 열매가 맺히기 전에 기한 내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금전적으로 그 집안을 모두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뭐 해준다. 뭐 예수를 믿으면 이제 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써져 있는데, 아무튼 황충은 그렇게 금전적인 그런 걸 갉아먹고 사는 우환덩어리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라바의 역할은 뭐냐면 그런 황충을 잡아먹고 사는 애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집에 그런 동물이 들어왔으면 걔는 황충이 생길 때마다 그걸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막 영안이 열리듯이 그게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그림을 그리고 막 이랬어요. 전 그림을 정말 못 그리거든요. 예. 그림 그린 거를 오늘은 대문 사진으로, 썸네일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또 그 그림을 그려서 가까운 이웃에게도 주고, 이거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은 내가 꿈에 대한 거니까 이거 가지고 있으면 너에게 복이 들어올 거야. 이러면서. 그림도 더럽게 못 그리는데 막 가까운 사람에게 막 선물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꿈을 꾼 이후로 정말 집에 우환거리라든가 뭐 그런 게 없었어. 그래서 어느 날 그냥 저는 남편이 이제 돈을 버니까 저는 집에서 이걸 하면서 뭐 얼마가 들어왔는지 얼마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통장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몇 년 지나서 그러니까는 남편이 벌어온 거 가지고 거기서 좀 뭐 쓰고 뭐 이러면서 살고, 내 거는 계속 들어오기만 하고 쓰지를 않고 그냥 모아만 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리고 그걸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니까, 내 통장을.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없는 게 항상 풍족하다고 느꼈어. 항상 풍족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경 써서 그걸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집에서 하고 뭐 교습소 차려서 하고, 집에서 하다가 돈이 모여가지고 한 1년 남짓, 1년 6개월 정도 돈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교습소를 차린 거예요. 교습소를 차리고 뭐 인테리어를 하고 한 게 집에서 애들 가르친 그 돈이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또 계속 하다가 어느 날 통장을 봤는데 정말 꽤 많은 돈이 모였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야, 이게 다달이 돈을 번다는 게 정말 큰 의미다. 정말 삶이 다달이 돈을 번다는 게 정말 큰 의미구나. 뭐 이런 걸 느꼈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의 것을 해라. 저도 뭐 세상 살다 보면 돈이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어쩌면 돈보다 그동안의 경험, 이런 것이 더 큰 돈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30년 가까운 이런 학원 생활을 한 덕분에 지금 뭐 유튜브도 찍고 크몽도 찍고 뭐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많은 돈은 되지를 않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한 달도 끊임없이 그런 한 달도 끊임없이 내가 애들을 가르쳐서 나오는 돈 말고 다른 돈이 나오는 곳이 있으니까 그것도 큰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신의 일을 꾸준히 하고 성실하게 하면서 주위 사람들을 챙기면서 이렇게 하면서 꾸준히 그렇게 살다 보면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세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한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성실하게 주변에 적을 두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몇 번의 기회는 온다. 돈을 벌 수 있는 몇 번의 기회는 오고, 하늘은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자기 가족 챙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잘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가난하게 살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예, 아무튼 예,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게 아니 이놈의 선생이 솔루션을 달래니까 뭐 이런 개똥 같은 철학을 지금 나한테 하고 있냐. 30분 넘게 지금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세상 살다 보면 가장 바보같이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막 머리 굴리면서 막 세상에서 하는 거 막 그냥 여기 따라가고 저기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뭐 부자가 되고 뭐 이런 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가장 멍청하게 바보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자신의 재물도 지키고 뭐 건강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인간관계도 지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너무 길었네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 되네요.